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는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형사 사기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물주위의 건물주라고 건물주가 꿈이 아닌 분들이 없죠. 개발 예정인 신도시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거라면서 관공서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홍보하는 오피스 건물, 지식산업센터, 가격도 상가보다 저렴하고 세금 혜택에 할인도 많이 해준다고 해서 계약 많이들 하시잖아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수원 랜드마크 복합 쇼핑몰 바로 옆에 메디컬 센터 건물이다. 병원 입주 확정되었다고 해서 약국 독점상가 20억에 분양받았는데 입주하겠다는 병원은 실제로 없는 상황. 공실기간 3년에 대출금 이자와 관리비 부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 요즘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액 투자에서 매월 고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얻고 싶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없는 돈 모아 분양계약 체결했는데 발생하는 문제들, 제가 진행했던 사례를 들어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분양계약 체결 앞두고 계시다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상가 분양계약, 돈 벌려다 더 큰 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섹션 오피스, 가격도 상가보다 저렴하고 대출받아서 분양받아도 대출금보다 높은 임대료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렴한 상가라고 생각하시고 분양계약 많이 체결하시는데요. 그런데 중도금 대출 실행도 안 되거나 공사 중단돼서 입주 지연되고 6개월 지나서 준공되었길래 겨우 대출받아서 입주했더니 문 열자마자 중앙에 기둥이 떡하니 있고 개통 예정이라던 지하철역 개통은 10년 더 걸린다고 하고 입점 예정이라고 한 영화관, 마트, 병원은 아직도 예정 중이고 대체 누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상담한 사례들 중 절반 정도가 바로 이런 허위 과장 광고 문제입니다. 상담 오셔서 분양계약서, 카탈로그, 전단지 주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럴 때 저는 돋보기를 드립니다. 밑에 아주 조그맣게 이런 문구들이 다 적혀 있어요.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정부 정책, 교통 및 개발 계획 등 관련 내용은 관계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취소될 수 있어. 이런 내용들을 분양계약서에 아주 작게 넣어놔요. 그래서 나중에 이해하면 실제랑 다를 수 있다고, 향후 변경될 수 있다고 다 적어놨잖아요 라고 뒤통수 치는데 모델하우스에 이게 분양대행사도 아니거든요. 그냥 뭐 이름 모를 회사예요. 페이퍼 컴퍼니 같은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 치면서 이게 2억짜리 상가였거든요. 근데 얼마 수익 보장 해준다. 1000에 85만 원 월세 따박따박 준다. 그럼 이게 수익률 엄청 높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현혹하는 거죠. 분양계약 체결할 땐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 측에 비추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 또는 지나친 주관적인 예측이 수반되는 것은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면서 쉽게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조성계획은 시행사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개발 호재와 관련된 광고는 그냥 믿지 마세요.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보통 2024년 4월 입주 확정 이러고 하면서 광고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날짜도 믿으시면 안 돼요. 법원은 입주 지연의 경우 분양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하고 있긴 합니다만 분양계약 해제를 잘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부득이한 사정 시 6개월 연장 가능 이런 기재가 막 숨어 있고 그 다음에 7월 예정이라고 하면 7월 31일 날 입주해도 된다고 통지하면 계약 위반이 아니거든요. 내가 분양받은 건물이 입주 예정일에 입주가 택도 없다 싶으면 변호사 상담 받으시고 중도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제 통지를 언제, 어떻게 할지, 소송을 언제 제기할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주 예정일 통보받으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겠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확인하러 갔는데 안전상 이유가 있다고 네오실은 못 본다고 하고 잔금 내면 일주일 있다가 볼 수 있대요. 대출은행 직원들이 나와서 오늘 잔금 실행하면 더 할인해 준다고 해서 일단 잔금을 냈어요. 근데 나중에 문을 딱 열었는데 호실 중앙에 앞뒤로 기둥이 떡하니 있다면
이게 원래 최초에는 기둥이 오피스의 중앙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당 2억씩 팔았을 때 8개 호실로 하면 16억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쪼개서 11개 호실을 만든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벽에 있었던 기둥이 상가 중앙에 올 수밖에 없었던, 원래 최초 계획에는 호실 안에 기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팜플렛에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몇 호실인지 표시가 안 되고 이렇게 평면도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모델하우스에 있었던 사진인데, 이제 모델하우스에는 원래 이렇게 앞과 뒤에 기둥이 있었는데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놔서 기둥이라는 걸 아예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상태로 보여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네모가 기둥인지 뭔지 일반 사람들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게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네, 이것도 말해야 될 걸 말하지 않은 것도 속인 거거든요. 중도금, 잔금, 대출이자 내야 하고 관리비도 내야 하는데 중앙에 있는 기둥 잘라낼 수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임대도 안 나가고, 부동산에서는 다른 데보다 월세 20만 원씩 낮춰서 내놓아도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하고, 정말 속상한 상황이죠. 분양계약 체결할 때 기둥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면 기둥이 없는 호실은 없나요? 라고 물으니까 분양계약 체결할 때 아예 대행사 직원들이 기둥이라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아요. 기둥이 있으면 안 팔리니까. 이게 그 실제 호실이거든요. 호실뷰가 잘 보이는 그런 호실이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 공간이 안 나와서 아무것도 사실 넣을 수가 없어요. 기둥 미고지했다고 소송 걸어도 홍보물에 평면도 아주 조그마한 거 넣어놓고 밑에 상기 이미지와는 다르다고 적혀 있는데 그거 보여주고 설명 다 했다고 거짓말 하거든요. 기둥 없는 호실이랑 분양대금은 사실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임대료 수익은 매월 10만 원, 20만 원이 차이 나니 사실 가지고 있는 게 손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형사사기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래 분양대금 회수할 때까지 정말 오래 걸리고요. 승소 판결 받아도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계속 상가를 가지고 있어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엔 분명히 사기인데 내 돈 돌려받기 왜 이렇게 힘든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완공된 건물을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돈으로 건물을 짓는 선분양 후 시공 방식으로 대부분의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분양계약서에는 정말 잘 보이지도 않는 글자로 문제되거나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신탁회사는 책임이 없고 수분양자는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조항들이 정말 수백 개가 적혀 있고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다 설명해주지도 않는데 수분양자들도 계약서를 다 읽지도 않고 서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돈은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신탁회사는 분양계약이 유지되든 해제, 취소되든 본인들은 수수료를 받으니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문제의 시행사는 신탁회사로부터 꼬박꼬박 돈을 받아서 쓰고 문제 터지면 나몰라라 하면서 미분양권은 공매로 넘겨버리고 빠져버리면 되니까 정말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수분양자들이 지쳐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법원이 계약 해제, 취소 사유로 인정하는 문제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은커녕 사실은 우리가 낸 돈도 다시 돌려받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분양계약은 정말 신중하게 체결하셔야 해요. 분양계약 체결 전 이것만은 반드시 명심하세요. 첫째, 홍보물 이미지와 홍보물에 언급된 개발 호재는 믿지 마세요. 분양계약자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둘째, 신도시,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하는 부동산 물건들은 개발 호재 기대감이 반영된 금액으로 분양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저렴한 것 같아도 주변 인근 시세보다 비쌉니다. 셋째,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고 중도금 대출 무이자라고 광고했더라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 없으면 중도금을 내지 못해서 오히려 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신도시는 준공이 되어도 공실기간이 굉장히 길 수 있어요. 입주하면 중도금, 잔금, 대출이자 부담해야 하고 관리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섯째, 계약 체결할 때 받은 광고물, 문자, 카톡 상담 기록을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은 필수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모델하우스 가시면 유튜버가 되어서 꼼꼼히 촬영 기록해 주시고, 분양계약 체결하실 때 촬영이 어려우면 녹음이라도 꼭 하세요. 내가 참여하는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해도 문제되지 않거든요. 반드시 녹음하세요.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 분양계약 체결할 때 기둥의 존재에 대해 고지했는지 여부가 관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기를 키우는 부부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러 가서 아기가 너무 우니까 남편이 아기랑 차에 있었고, 아내분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남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분양계약 전 체결 과정이 녹음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는 그 분위기가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서. 분위기가요? 상대방은 분양계약 체결할 때 기둥에 대해 고지했다고 주장했는데, 소송 진행 중 통화 녹음이 제출되니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승복하였는데요. 녹음 파일이 없었다면 승소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무언가 이상하다, 사기당한 것 같고 계약을 유지하면 손해일 것 같으시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무슨 설계 변경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설계 변경 동의를 같이 받아버려요. 입주가 지연되거나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 절대 동의하지 마시고, 내용 증명의 발송으로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를 통보하세요. 만약 분양대행사나 시행사로부터 우리가 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명시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외에 형사고소도 반드시 병행하세요. 그리고 시행사가 신탁회사로부터 받을 수익금, 정산금 등의 보전 조치도 반드시 취해 놓으셔야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분양계약 체결하실 때 명심해야 할 사항들, 문제되는 상황과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영상 보시면서 이거 난데? 싶으신 분들,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 받으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법 이야기로 찾아올게요.